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수 매체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수 매체 중에 의사소통 영역이라든지 아이들과 주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많이 활용되는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체들은 주로 비투사 매체와 투사 매체로 나누게 되는데요. 비투사와 투사라는 말은 결국 빛이 통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빔 프로젝트랑 그리고 동화책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비투사 매체는 동화책과 같이 빛으로 혹은 전기적 자극으로 뭔가 투영될 수 없는 그런 매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예시를 살펴보시면 조금 더 개념이 쉽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그림 자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림 자료 같은 경우들은 비교적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요. 직접 교사가 그릴 수도 있지만 화보나 그림 잡지 혹은 사진을 찍는다거나 인터넷 그림을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제시에 있어서 특별한 기구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유아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 자료 같은 경우는 정지된 화면이기 때문에 동작의 움직임을 볼 수 없고 자료의 크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집단 활동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유아에게 많이 활용될 때 영유아의 수를 생각해서 좀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대집단 활동을 할 때 큰 그림책처럼 좀 크기를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자료도 몇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움직임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걸 보완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 움직임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낚시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림 내용 중에 동작이 움직임을 주고자 하는 특정 부분만 따로 제작을 해서 낚시줄을 붙여서 뒷면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뒷면에 여기 구멍을 뚫고 낚시줄에다가 이 그림을 따로 부착을 시킨 거예요. 이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제한한 제작한 건데요. 움직이는 동선의 내용이 긴 부분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천천히 이 그림을 움직이면서 설명을 할 때 제시가 좋은 부분이고요. 다만 동선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 일직선이라든지 약간의 커브 정도, 이 정도, 그 정도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또는 할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움직임이 적은 그림이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그라미에 이렇게 약간 못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못의 뾰족한 부분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한 편의 머리 부분이고요. 이게 뒷면인데 이걸 뒤로 부착함으로써 요걸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제공되는 제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적게 바람기비가 돌아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매체이죠. 또한 칼집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교적 동선 거리가 멀거나 곡선의 움직임을 보여줄 때 용이한 부분입니다. 뒷판에 칼집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이 나뭇잎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부분인데요. 곡선이 좀 더 확실하게 굴곡지었을 때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다음은 자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기본 평면적인 그림 위에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할 때 용이한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 뒤에 뒷판에 철판이나 혹은 얇은 자석에 붙는 매체를 그림 뒤에 대어주고요. 그 위에 각각의 움직이고자 하는 그림을 작은 자석을 부착해서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런 자석을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